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알아볼 내용은 그 데이터 우선순위의 영향이에요. 근데 지난 시간까지는 데이터 우선순위의 영향을 이론적으로만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그래서 3차원 측정기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3차원 측정기에서 좌표계 설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 데이터 순위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연결시켜서 살펴볼 거고요. 또 여러분들은 실제로 측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못 했을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내가 정리한 거를 같이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지금 토의 과제가 이거예요. 여기에서 이 공간 정렬, 평면 회전, 원점 지정, 이렇게 해서 측정 좌표계를 설정을 하는데, 이 공간 정렬, 평면 회전, 원점 지정이라는 용어는 덕인에서 만든 뉴로메저에서 사용하는 용어고, 이게 규격이라든지 공식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는 아닐 수가 있어요. 만약에 다른 회사 그 3차원 측정기를 사용하게 되면 뭐 공간 정렬을 면보정이라고 표현을 하는 데도 있고, 또 평면 회전을 축보정이라고 표현을 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회사는 뭐 얼라인먼트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용어는 다르지만 개념은 또 동일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용어에 너무 개념하지 말고 그 자유도 구속, 데이터 우선순위, 이런 그 기본 원칙에 입각해서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를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때 직선이라든지 점이라든지 원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죠. 이거는 2D예요, 2D. 근데 실제로 우리가 취급하는 제품은 전부 3D야. 이거는 직선이 아니에요. 면이에요. 여기도 평면이고, 여기도 평면이고, 여기 전부 평면이거든요. 그러면은 측정을 할 때도 평면 이렇게 측정을 해서 공간 정렬, 평면 회전, 원점 지정을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평면, 직선, 점으로 측정을 했느냐 라는 것이 이제 질문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그 의견을 발표를 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뭐 측정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또 공간 정렬에서 이미 결정된 내용은 평면에서 의미가 없기 때문에 뭐 직선으로 측정하고 점으로 측정했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 또 어떤 조는 뭐 깊이 생각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다, 이런 의견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다 좋아요. 여러분들 얘기한 게 다 답이고,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이 이제 어떻게 실제적으로 쓰이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는 거예요. 자, 자유도 구속의 기본 개념 얘기했죠. 평면을 이용해서 축각 2개, 그 다음에 남은 것이 이런 부분이 남아있는데, 이쪽 측면에 2점을 이용해서 직선, 회전운동 하나, 선형운동 하나, 그 다음에 나머지 1점을 이용해서 선형운동 하나 구속한다. 그죠? 그래서 이 3점, 이 서해점을 이용해서 만든 이런 평면, 이런 평면에서 회전운동 2개, 병진운동 하나 구속했고요. 여기 측정한 이런 직선을 이용해서 회전운동 1개, 병진운동 1개 이렇게 구속을 했죠. 그리고 이 점을 이용해서 병진운동 1개를 구속했다. 이것이 자유도 구속의 기본 개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회전운동이 3개가 구속이 되고 병진운동이 3개가 구속이 돼서 총 6개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 육자유도가 구속이 됐다. 이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죠. 다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로매니저에서 공간정렬, 평면회전, 원점정도 내내 요 원리를 이용한 거예요. 여기 평면에서 여기 공간정렬, 그죠? 여기서 평면회전, 여기서 원점이동. 요 기본 원리에 충실하게 우리가 실습을 하고 있다. 자, 그럼 우리가 자유도의 구속 과정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자유도의 구속 과정은 3D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3D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설명하면 좀 그림이 복잡해지니까 요걸 2D로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회전운동 2개, 회전운동 2개하고 병진운동 하나는 이미 구속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나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병진운동 2개는 하나는 뭐죠? 이게 뭐가 되죠? 이면을 공간정렬했다 그러면 병진운동에서 구속되는 항목이 뭐야? 여기가 Z축이니까 TZ가 되겠죠. 그죠? 회전운동은 RX, RY가 되겠죠. 이거는 이제 구속됐다고 가정을 하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측정 좌표계가 여기에 이렇게 여기 이렇게 측정 좌표계가 X, Y, 그 다음에 원점. 이렇게 돼서 이 원의 중심을 이 X, Y, 이 값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기계좌표계가 여기 있기 때문에 X가 이 값이 측정이 되는 거예요. Y는 이 값이 측정이 되고 X, Y. 왜냐? 지금 기계좌표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측정이 되면 우리가 원하는 설계자가 의도한 값을 측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측정 좌표계라는 것을 만들어준다고 그랬죠. 그 측정 좌표계를 만드는 과정은 여기에 있는 좌표계가 이만큼 병진운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요 빨갛게 되어 있는 요 좌표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다시 TY만큼 병진운동을 시켜주면 이제 원점을 일치하는 거죠. 그렇지만 기계좌표계와 측정좌표계 두 축이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RZ만큼 회전을 시켰다. 이것을 우리 3차원 측정기에서 생각을 하면 평면 회전에서 TY를 구속하고 RZ를 구속하고 그 다음에 한 점 찍어서 TX 구속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자유도를 구속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데이텀 우선순위. 제 1차 데이텀은 다른 데이텀으로부터 구속되지 않아. 자기 자신이 최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2차 데이텀은 1차 데이텀의 구속을 받고 3차 데이텀은 1차 데이텀과 2차 데이텀의 구속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평면을 가지고 공간 정렬을 한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1차 데이텀, 2차 데이텀, 3차 데이텀. 이렇게 해서 1차 데이텀에서 평면 측정했고요. 평면 측정했고, 여기서 TZ, RX, RY 구속한 거예요. 그 다음 2차 데이텀에서 여기를 직선으로 측정했죠. 지금 요 두 점을 연결한 이런 직선을 측정해서 RZ하고 TY를 구속하고, 그 다음에 3차 데이텀에서 점을 측정해서 나머지 하나 TZ를 구속하는, 요것이 평면 직선 점을 이용해서 공간 정렬, 평면 회전, 원점 지정 하는 과정이죠. 여러분들이 이 작업을 늘상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거를 다 평면으로 측정을 했어.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1차 데이텀에서 이 평면을 측정했어요. 1차 데이텀이 이 평면을 측정하면 TZ, RX, RY 성분이 측정이 되는 거죠. 그럼 1차 데이텀은 다른 데이텀으로부터 영향을 안 받으니까 이걸로 그냥 공간 정리를 하면 돼. 근데 2차 데이텀을 평면으로 측정을 하면, 2차 데이텀을 평면으로 측정하면 RZ, RX, 그리고 TY, 이 세 가지 성분이 측정이 돼요. 그런데 RX는 이미 1차 데이텀에서 구속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RX는 데이텀 설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차 데이텀에서 결정하지 않은 TY하고 RZ만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차 데이텀, 여기도 평면으로 측정을 하면 어떤 성분이 결정이 되냐 하면 TX, 그 다음에 RZ, RY가 결정이 돼. 근데 RZ는 이미 2차 데이텀에서 결정이 됐고, RY는 1차 데이텀에서 이미 결정이 됐어.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우선순위에 의해서 RZ하고 RY는 여기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다른 1차, 2차 데이텀에서 구속하지 않은 TX만 이 3차 데이텀에서 이제 구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면으로 측정을 하나, 세 면을 다 평면으로 측정을 하나, 평면 직선 점으로 측정을 하나, 어차피 평면으로 측정해서 얻어낸 성분을 데이텀 구속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평면으로 하지 않고 평면, 직선, 점으로 측정을 하는 거예요. 이 과정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비교를 해본 건데요. 1차 데이텀, 2차 데이텀, 3차 데이텀. 평면으로 측정했을 때 TZ, RX, RY, 여기서 TZ, RX, RY예요. 근데 2차 데이텀으로 측정을 하면, 평면으로 측정하면 TY, RX, RZ이 나오는데요. 이 RX는 이미 1차 데이텀에서 구속이 되었기 때문에 TY하고 RZ밖에 구속을 못해. 근데 직선으로 측정을 해도 어차피 나오는 요 성분이 지금 같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가 된다. 그 다음에 3차 데이텀에서
평면으로 측정했을 때 tx, ry, rzet이 나오는데 ry하고 rzet은 이미 1, 2차 데이텀에서 다 구속이 된 성분이다. 그럼 남는 게 이 tx인데 점으로 측정해도 tx가 구속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같은 얘기가 된다. 그래서 결국은 같은 결과가 된다. 같은 결과가 되는데 문제는 이상적인 면, 이상적인 각 면이라는 것은 평면도가 0이라는 뜻이죠. 서로 직각으로 가공됐다 라는 것은 직각도가 0이라는 가정하에 이렇다는 거죠. 근데 실제 이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죠. 제품은 오차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영향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는 내용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상적인 면이라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실제는 제품이 이게 평면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면 평면도가 불량해요. 물론 다른 데이텀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자기 자신이 평면도에 의해서는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영향을 받느냐? 만약 측정을 해가지고 이런 평면을 계산을 했다. 빨간 것처럼. 이건 우리가 그 공부한 탄젠트 면이 되겠죠. 전면. 또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이 전면을 구하면 이게 수직인 이런 축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평균 면을 구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파란 것처럼 이거는 지금 전면이에요. 이것은 평균면이에요. 그러면 이 두 면의 위치하고 각도가 달라지는 거죠. 각도는 이 세타만큼 두 면이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높이값도 차이가 날 테고 당연히 여기서 이것이 제 1차 데이텀으로 결정이 됐다면 이 면은 이 1차 데이텀에 수학적으로 이런 수직인 면이 생길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평면대에 의해서 1차 데이텀 자신의 정보에도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이거와 관련된 2차 데이텀에도 지금 이럴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전면으로 계산을 했다 그러면 이쪽 2차 데이텀에서 생기는 면도 이 전면에 직각인 면이 생길 것이고 여기 파란 것처럼 평균면을 가지고 계산했다면 2차 데이텀에 생기는 이 면도 평균면에 직각인 그런 수학적인 좌표기가 생성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1차 데이텀이라는 것이 다른 데이텀으로부터는 영향을 받지 않지만 자기 자신의 평면도에 의해서는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이런 평면도의 영향을 가급적이면 줄여주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쓴다? 여러분들이 3차원 측정에서 프로빙 전략이라는 용어를 들어봤죠? 프로빙 전략은 뭐냐 하면 어차피 면에 오차가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전체적인 오차를 줄여줄 거냐 또는 반복 측정했을 때 가급적이면 같은 값이 나오게 할 거냐 라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 프로빙 전략이에요. 그래서 모든 프로빙 전략에서는 기본 원칙이 뭐냐면 전체 면에 프로빙 그리고 가능하면 많은 점. 물론 여기서 효율성이라는 거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예를 들면 면이 지금 이게 생겼다고 가정을 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두 점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찍었다 그러면 3차원 측정기는 프로빙한 그 정보만 가지고 계산을 한다고 그랬죠. 실제 영상을 몰라요. 그래서 얘를 이런 면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런 면으로. 엉뚱한 면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찍지 말고 전체 면을 골고루 측정을 해라는 거죠. 첫 점을 여기, 끝점을 여기를 측정을 하면 설사 이 면에 오차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직선을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깝게 두 점을 찍은 이 직선보다는 훨씬 더 표면을 잘 표현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두 점을 찍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여러 점을 찍어서 이 여러 점을 이용해서 면을 계산을 하면 높이라든지 각도가 훨씬 더 안정적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프로빙 전략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3차원 측정 시간에 여러분들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그 다음에 제2대 2텀. 아까는 기압 편차가 없다고 가정을 하고 그냥 직선을 측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실제 가공품이기 때문에 1차 데이텀하고의 직각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물론 2차 데이텀 자체도 1차 데이터처럼 평면도에 영향을 받죠. 근데 평면도에 의한 영향은 생략을 하고 직각도만 가지고 표현을 해볼게요. 지금 보면 이상적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 요 위치가 y 값이 돼요. 요 위치가 여기. 그런데 이런 경우를 생각해 봐요. 이 면이 1차 데이텀에 의해서 직각이 아니고 이런 경사가 졌다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그죠? 이런 경사가 지면 요즘 세타만큼 경사가 진 거예요. 이만큼. 이만큼 경사가 지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내가 어느 면을 측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측정을 여기다가 할 수도 있고 또는 자 보세요. 지금 위쪽에다 측정을 했다고 하면은 이 위쪽에다 측정을 했다고 그러면은 이게 y가 되고 y1도 y가 돼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이 직선을 여기다가 측정을 했다고 해보자, 이죠. 이 밑에 면에다가. 직선을 여기서 측정하지 않고 이 위치 또는 이 위치 또는 이 위치에서 측정을 했다고 하면 이 면이 직각이 아니기 때문에 y가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고, 그죠? 최악의 경우에는 이만큼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죠. 직선을 어느 단면,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서 측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얘가 꼭 각도가 이쪽으로만 기울어졌으라는 법도 없죠. 반대쪽으로 기울어졌을 수 있죠. 그러면 얘는 y2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똑같은 제품을 누가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만큼 오차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2차 데이텀을 평면이 아니고 직선으로 측정을 했을 경우에
직선으로 측정하면 우리 그냥 요 위쪽 여기만 이렇게 측정을 하고 말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밑으로 벌어져 있다면 이 밑에다 직선을 측정을 하면 이만큼 차이가 나고 이만큼, 또 반대쪽으로 벌어졌다면 이만큼 차이가 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선으로 측정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는 평면으로 측정하는 것이 오차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럼 평면으로 측정하면 왜 오차가 줄어드냐? 그것은 직선으로 측정하면 이 값이 나올 수도 있고 이 값이 나올 수 있고 측정하는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만약에 여기를 평면으로 측정했다면 이 측정한 평면에 중간 값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직각도에 2분의 1만큼 오차가 줄어들 수 있다. 이것이 실제로 측정을 할 때 나오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측정하는 면이 정말 평면도 직각도가 잘 가공이 됐다. 그러면 두 점만 직선으로 측정을 해도 큰 영향이 없을 수가 있지만, 만약에 면이 안 좋은 경우다라고 하면 이런 오차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3차 데이텀도 마찬가지예요. 3차 데이텀은 자기 자신의 평면도, 그 다음에 1차, 2차 데이텀의 직각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 1차 데이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경우만 생각을 해보자고요. 평면도로 생략을 하고. 자, 보면 x가 여기여야 돼요. 근데 직각이 아니고 이렇게 각도가 벌어졌다고 한다면, 이 밑에, 맨 밑에를 측정했다 그러면 이게 x가 아니고 이만큼 떨어진 지역에 x1이라는 값이 측정이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죠.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반대쪽으로 그렸다면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1차 데이텀의 영향만 고려했을 때 이런데, 3차 데이텀은 1차 데이텀 뿐만이 아니고 2차 데이텀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돼? 이런 경우가 되겠죠. 얘가 보면 지금 원래 1차 데이텀으로부터만 영향을 받으면 요만큼 차이가 난다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2차 데이텀도 지금 직각도가 이렇게 안 맞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2차 데이텀도 저렇게 직각도가 안 맞아 있으면 얘가 1차 데이텀 뿐만 아니고 2차 데이텀, 이 직각이 아닌 2차 데이텀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빨간 것처럼 또 이런 2차 데이텀에 직각도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x가 여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x2가. 그래서 1차 데이텀, 2차 데이텀을 다 고려하면 이만큼이 오차가 생길 수 있어. 이거는 지금 표현을 명확하게 하기 어려워서 그렇지만, 자기 자신의 평면도, 1차 데이텀의 직각도, 2차 데이텀의 직각도, 이런 것들이 다 복합이 돼서 이런 편차가 나온다. 그래서 점 하나를 찍어서 원점 지정을 하면 이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점이 아니고 평면으로 측정을 하면 만약에 이쪽으로 바깥쪽으로 기울어졌다고 했을 때 이만큼 나와야 될 오차가 이거의 반만큼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왜냐? 한 점을 측정하면 여기를 측정하느냐, 여기를 측정하느냐, 여기를 측정하느냐,
어디를 측정하냐에 따라서 값이 최대가 될 수가 있고 최소가 될 수 있는데, 평면을 측정하면 이 전체 면의 중간 쪽도 값으로 원점 지정을 하기 때문에 그 오차를 줄여준다 라는 면에서 보면 원점 지정 자체도 평면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설명을 한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면이 어떻게 가공됐느냐, 정밀도가 좋으냐 안 좋으냐, 그리고 이제 효율성을 또 따져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평면, 직선, 점 이렇게 측정을 하지 말고, 그것은 자유도 구조의 아주 기본적인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적용을 한 거고, 실제 현장에서는 가공면의 평면도와 직각도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고려해서 공간정렬, 평면회전, 원점 지정을 점으로 할 거냐 면으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해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설계, 가공, 측정, 이 형체가 다 다르다. 설계 형체는 이상적으로 설계를 하는 거죠. 가공 형체는 실제 설계하고는 전혀 다른 3D 곡선, 3D 곡면이 가공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가공된 형체를 측정은 설계 의도에 맞게 계산을 해서 측정 형체를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조립성이 일치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실제 제품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측정 형체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상적인 원통. 그러니까 실제 이상적이 아닌데 이상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측정 형체라는 걸 계산을 하다 보니까 조립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지금 조립이 되지 않죠.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우리가 뭐 포락의 조건, 테일러의 원리에 의해서 검사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도 쭉 나왔고, 뭐 최대 내접 원통, 최소 외접 원통,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온 거예요. 요 관계 여러분들 다 이해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원의 경우를 한번 보세요. 그 가공을 하면 일단 진원도가 안 맞을 수 있어. 그리고 지름도 안 맞을 수 있어. 그리고 중심도 안 맞아. 이것을 형상, 크기, 위치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실제로는 설계 도면에다가는 이렇게 만들으라고 설계를 한 거예요. 이 파란 이 형상처럼 이렇게 만들으라고 설계를 했는데, 가공 형체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이 까만 선처럼. 이거는 뭐 원도 아니고 그냥 곡선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곡선을 가지고 용도에 맞게 측정기에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측정 형체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빨간 거. 이거는 계산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 형체, 가공 형체, 측정 형체가 다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머릿속에 두고, 이 각각 다른 것을 어떻게 하면 가급적으로 일치시킬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늘 이제 고민을 하고 이제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람도 고민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또 사용자 입장에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응용을 하면 이 갭이 줄어들 건가를 늘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블록도 마찬가지예요. 실제 가공이 이렇게 생겼죠. 그런데 이것을 측정을 해서 여기 점선으로 된 것처럼 이런 계산 형체, 이것이 측정 형체라고 그랬죠. 실제는 이런 가공 형체. 그러다 보니까
뭐 데이텀을 어떻게 잡느냐. 데이텀 우선순위 설명할 때 이 그림 나왔죠? 네, 그런 오차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텀 우선순위의 영향. 자, 지금 보세요. 이 B데이텀이 우선이다. C데이텀에 비해서 B데이텀이 우선이다라고 하면 지금 여길 가지고 평면회전을 하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 이거의 직각인 수학적인 축이 좌표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죠? B면에 B데이텀의 직각인 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어디다가 한 점을 찍어주면 그 점을 지나면서 B데이텀의 직각인 이런 축이 생기는 거죠. 지금 이쪽으로 Y로 보는 거예요. Y, X. 근데 만약에 여기처럼 C데이텀이 우선이다. 그러면 B가 아니고 이 C데이텀을 평면회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이 B데이텀에다 평면회전, 요 점에다가 원점 지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C데이텀에다 평면회전, B데이텀에다가 원점 지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C데이텀의 수직인 이런 축이 생기기 때문에 B데이텀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이 원의 중심 우리가 X, Y를 재는데 B데이텀을 평면회전에서 측정한 원의 지름은 X1, Y1이 돼요. C데이텀을 평면회전에서 측정한 원의 지름은 X2, Y2가 돼요. 그러면 X2보다 X1이 값이 더 커. 그리고 Y1보다 Y2가 값이 더 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위치도 규제했잖아요. 위치도 규제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거는 맞고 이거는 틀릴 수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맞고 이것은 틀릴 수가 있어요. 데이텀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겠죠? X1, X2가 같지 않고 Y1, Y2가 같지 않으니까. 그래서 데이텀 우선순위는 이런 영향이 있고 그리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도 예를 들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것처럼 직선 측정해가지고 두 점 측정해서 직선 만들어서 평면회전 여기 한 점 딱 측정해가지고 원점 지정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원점 지정을 누군가는 여기다 원점 지정을 했다. 그러면 Y축 이게 아니고 Y축이 요런 Y축이 생겼겠죠. 요 점을 지나면서 이 B데이텀의 수직이어야 되니까 결국은 원점 지정을 어디에다 하느냐에 따라서 델타 X만큼 원점이 왔다 갔다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한 점이 아니고 이 평면을 전체를 이용해서 측정을 해주면 평균값이 나와서 지금 이 델타 X보다는 반으로 변동폭이 줄어들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텀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런 영향이 있고 각 데이텀의 기하 편차에 의해서 이런 영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평면회전 원점 지정이 이론적으로는 그 앞에 데이텀에서 결정한 요소들을 침범할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은지 이제 잘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되고 그 판단을 할 때 측정 전략이라는 것을 잘 구사를 해라 이런 얘기예요. 자, 지금 뭐 강조하려고 이 얘기 계속 하는 건지 이해하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런 이유 때문에 자기 자신의 평면도 또 다른 면과의 직각도
이런 것 때문에 측정할 때마다 값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데이터 표적이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도 강조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측정을 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측정을 했어.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측정을 했어. 그러면은 이게 측정하는 사람마다 축이 다 다르게, 측정 좌표계가 다르게 잡히기 때문에 측정 결과가 다 다르게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현장에 가면 검사 기준서라는 것을 만들어서 정확하게 그 검사 기준서에 의해서 측정을 하면 항상 동일한 값이 나오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과목을 공부를 하는 거고, 이제 뒤로 갈수록 이제 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이제 직접 검사 기준서 작성하는 연습을 할 텐데,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거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측정 전략이 얼마나 중요하냐. 똑같은 세 점을 찍어도 이렇게 가깝게 찍으면 이런 직선이 생겨요. 실제 가공 형체는 이건데 측정이 이거니까 이게 세타만큼 기울어 가지고 만약에 여기서 측정을 하면 이만큼 차이가 나는, 전혀 엉뚱한 값이 나올 수 있겠죠. 측정 전략은 가급적이면 측정 형체가 가공 형체하고 같아지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이런 진직도나 평면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전체 면에 1, 2, 3 골고루 프로빙을 하면 이 파란 선, 요게 측정 형체예요. 까만 게 가공 형체예요. 거의 일치하게 되겠죠. 이래서 프로빙 전략이라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원통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여기는 가공 형체는 편차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가깝게 찍으면은 이 축이 이렇게 기울어질 수가 있어요. 축이 기울어지면 계산하는 형체가 이 축으로부터 멀리 있을수록 점점 더 값이 더 커지는 거죠. 얘가 이렇게 가니까. 그런데 전체 면에, 가공된 형체 전체 면에 프로빙을 하면 형상편차 때문에 약간의 편차는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경사지는 현상은 방지할 수가 있다. 그래서 골고루 프로빙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가공 형체와 측정 형체의 차이가 줄어들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전체 면에 골고루 측정을 하면서 좁은 간격으로 측정하지 말아라. 요거처럼, 요거나 요거처럼. 그러면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소점을 측정하느냐. 아까 우리 평면 측정할 때 3점 측정했죠. 원도 3점만 있으면 측정이 가능해요. 그런데 보세요. 모든 제품은 오차가 있어요. 이것이 가공 형체예요. 그러면 3점만 측정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3점을 측정했어. 그러면 이게 지름이고 이게 중심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3점을 측정했어. 그러면 이게 지름이 되고 이게 중심이 돼요. 가만히 앉아서 이만큼 중심이 차이가 나게 돼요. 그러면 위치도, 동심도, 대칭도 이런 거 다 영향을 준다고 그랬죠. 가공 형체는 똑같아. 근데 측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측정 형체가 다르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점을 프로빙하지 말아라. 반드시 추천 프로빙점 수를 써라. 최소한 4점이라도 측정을 하면 4점을 이렇게 측정을 하든 이렇게 측정을 하든 여기서 나오는 이런 오차보다는 적게 편차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BS 같은 데는 7점을 측정해라 이렇게 추천을 하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많은 점을 측정해서 가공 형체를 더 잘 표현을 하면 이제 편차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뉴로메저 측정할 때도 보면 뭐 평면인 경우엔 이렇게 4점, 그죠? 원두 4점, 또 원통인 경우에는 8점 이렇게 표시를 한 이유가 이게 추천 프로빙 점수하고 프로빙 전략을 간단하게만 표시한 거예요. 평면에 가장자리에 4점을 찍어라. 원두 90도 간격으로 4점을 측정해라. 원통이면은 두 단면을 나눠서 한 단면에 4점씩. 그죠? 이렇게 해서 8점을 프로빙 해라. 이런 것들을 지금 그 아이콘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보기 좋게 그림 그려놓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뉴로메저 뿐만 아니고 다른 회사 측정기에서도 반드시 그 회사에서 추천한 추천 점수가 있어. 어떻게 프로빙을 해라는 거. 그것을 잘 따라서 하는 것이 아까 이런 오차를 줄이는 방법이다 라는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프로빙 전략을 적절하지 않게 수립을 해서 측정하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물론 이거는 극단적인 예예요. 그렇지만 실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늘 이거 생각해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이게 지금 가공 형체고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평균적인 원의 지름이에요. 위치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3점을 측정을 했다. 이건 극단적인 경우를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원이 생겨요. 왜냐? 3차원 측정에서는 프로빙한 그 점만 가지고 계산을 하니까. 만약에 이렇게 프로빙을 했다. 그러면 이런 원이 생겨요. 황당하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측정해요. 그러면 이런 원이 계산이 돼요. 최악의 경우에 이렇게 프로빙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이런 엉뚱한 원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거는 다시 얘기하지만 극단적인 경우를 오차를 과장해서 표현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늘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뭐 3점, 2점, 1점, 원 3점, 평면 3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반드시 프로빙 전략이라는 것을 잘 숙지를 하고 측정을 해야 가공 형체와 측정 형체가 근접하게 된다. 그래야 오차가 줄어들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프로빙 전략이 뭐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배운 거대로 하면 돼요. 그 중에서 기본적인 것은 전체면에 골고루 여러 점을 프로빙 해준다. 이것이 기본 원칙이에요. 그래서 BS 7172라는 곳에서 추천 프로빙 점 수를 이제 추천을 했는데 이거는 참고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직선의 경우에는 2점만 있으면 계산이 가능하지만 5점을 찍어라. 평면은 9점, 원은 7점, 구는 9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은 이제 나중에 또 공부를 해가지고 어떻게 측정을 하는 것이 적절한 프로빙인가, 몇 점이 적정한가, 이것은 효율점과 또 그 제품의 측정하고자 하는 부위의 오차,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궁금한 게 원은 왜 꼭 3점 찍어야 돼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여기 보면 최소 측정 점수라는 게 있는데 최소 측정 수학적으로 필요한 최소점 수학적으로 필요한.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보면은 2점을 주고 2점을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리시오 하면 2점 가지고 원 그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중심점 주고 반지름 얼마로 하는 원을 그리죠. 그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값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반지름을 얼마로 그려라라고 명령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측정은 이게 어떻게 생긴지 모르잖아. 그래서 직접 그 제품에 접촉을 해서 데이터를 얻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두 점을 가지고 원을 계산한다. 그러면 이 두 점이 지금 프로빙점이에요. P1, P2. 그러면은 이런 원을 계산할 수도 있고 이런 원을 계산할 수 있어요. 아니면 진짜 요거를 반지름으로 하는 지름으로 하는 이런 점이 계산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두 점만 가지고는 무수히 많은 원을 계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측정값은 하나잖아요. 여러 개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은 측정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 세 점을 지나는 P1, P2, P3 이 세 점을 지나는 이런 원, 이것은 하나밖에 계산이 안 된다. 그래서 최소 프로빙 수라는 게 존재한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측정을 하면 가공 형체가 기하 편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측정된 값 자체가 변동이 심하다. 그리고 실제 가공 형체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추천 프로빙 점수라는 게 이제 나왔고요. 이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 추천 프로빙 점수도 어떻게 측정할 거냐 라는 것을 이제 프로빙 전략이라는 걸 통해서 제시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측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현장에서 측정을 잘 할 수 있도록 검사기준서를 작성할 수가 있다. 여러분들은 측정 설계자라고 그랬죠? 이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데이터 우선순위, 데이터 표적, 그 다음에 프로빙 전략,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훤히 꿰뚫고 있어야 측정 설계자로서 검사 기준서라는 설계 결과를 현장에 전달을 해서 여러분들이 측정을 하는 거나 그 검사 기준서를 보고 현장 작업자가 측정을 하는 거나 같은 품질을 가진 측정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과목을 배우는 거다 라는 것을 늘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공간 정렬, 평면 회전, 원점 지정. 왜 평면, 직선, 점으로 하는 것보다 평면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이제 제품의 기하 편차와 데이터 우선순위라는 그 측면에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프로빙 전략에 관련된 것들을 쭉 설명을 했는데,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왜 이 공부를 하는지 강조를 했는데, 지금까지 설명한 것 중에서 혹시 질문이나 다른 의견이 있을까요? 없으면 영상을 올릴 테니까 또 시간 날 때마다 복습을 하면서 내가 이 공부를 하는 목적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했는데 그것을 늘 기억을 하고 수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예, 수고하셨습니다.